Hello everyone. 오늘은 2017년 고2 11월 합평이고 님들 교과서에는 님들 교재에는 이게 몇 페이지죠? 15 데이 15에 해당하고요, 님들. 현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쇼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목은 그러니까 현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쇼버의 작동 원리. 여기 제목이 될 거고, 이 친구가 주제가 됩니다. 제목이면서. 자, 됐습니까?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반에 고정된 스프링 끝에 추를 매달면 추의 무게와 스프링이 추를 당기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에 추는 멈추게 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가정하고 있노? 했더니 스프링 끝에 추를 매달고 추는 언제 멈추냐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멈춘다? 추의 무게와 스프링이 추를 당기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멈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잡아당겨 봅니다. 추를 당기는 힘으로 스프링은 늘어나는데 아래로 잡아당길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탄성력이죠. 탄성력은 고무줄이나 스프링같이 탄성을 가진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고 길이를 느리거나 압축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느리거나 압축하는 힘이 있고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겼던 추를 놓으면 탄성력에 의해 추는 상하로 진동하다가 추를 당기기 전과 동일한 지점에 멈춥니다. 이 점을 우리는 평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끊고 탄성력과 평형점의 개념. 자, 이 문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추의 진동 과정은 추의 진동 과정을 뭘로 설명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으로 설명한다. 자, 추를 잡아당길 때 당기는 데 사용한 에너지가 스프링에 저장되었다. 추를 잡아당기는 데 사용한 에너지 스프링에 저장되고요. 이 저장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겼던 추를 놓게 되면 스프링은 탄성력에 의해 스프링이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만큼 추를 수직 방향으로 상향, 가속하는 일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힘이 저장돼서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저장된 힘이 다시 어떻게 추를 상향시키고 가속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포텐셜 에너지만큼 상향 가속시킨다.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죠. 자, 수직 상향하던 추는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빠르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추는 계속 상향하고 스프링은 누르는 일을 하면서 속도가 0인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속력이 가장 빠른 상태를 지나서 추가 계속 상향하고 스프링 누르는 일을 하고 속도가 제로인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최고점은 속도가 제로인 지점이죠. 평형점 지나면서
이 평형점을 기점으로 추의 운동 에너지가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상향으로 운동할 때와 방향이 반대일 뿐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수직 하향하게 하고 와리가리 하면서 바꿔준다는 거죠. 추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고 공기 저항으로 인해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현실에서는 이 운동이 멈출 수밖에 없죠. 왜? 마찰력이 있고 공기에 마찰이 있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하지만 나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지문에서 하지만 나오면 그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또는 그 앞의 내용에 대한 비판 내용 등등의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는 공기와 스프링 마찰 그래서 뭐 때문에 마찰 때문에 추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에너지 전환 과정의 반복으로 진동은 줄어들고 이렇게 준동이 줄어드는 현상을 감쇄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에너지 전환 과정과 감쇄 현상. 자, 그래서 3문단 이와 같이 진동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감쇄 원리를 적절히 응용한 것이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 쇼버이다. 자, 그래서 스프링, 쇼크업, 쇼버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 쇼버를 자, 이 탄성력과 마찰로 인한 감쇄 현상으로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 자, 차체와 바퀴 사이에 위치한 스프링이 진동을 활용해서 지면에서 받는 충격이 차체로 전달되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일단 첫 번째로 스프링이 줄여주는 어떤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지를 달리던 자동차가 가석방지턱을 지나고 평지를 계속 달립니다. 자, 가정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가속 반지턱. 자,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받노 했더니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으로 스프링은 차체와 바퀴 사이에 눌려서 포텐셜 에너지가 스프링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 에너지 스프링은 스프링 상단의 차체를 밀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에너지가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차체는 수직으로 상향 가속되고 평형점 지나서 감속되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최고점까지 이루고 하향 가속되다가 최저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차체와 스프링이 진동하고 자 그런데 이 스프링의 반복으로는 평형점에서 최고점이나 최저점까지 거리인 진폭이 줄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승차감이 안 좋다. 불쾌감을 준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스프링의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 추가로 필요한 장치가 바로 쇼크업 쇼버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문단 끊고 현가장치의 스프링의 작동 원리. 4문단 그림에서와 같이 쇼크업 쇼버는 액체로 가득 찬 밀폐된 실린더. 자, 어디가 액체노 했더니, 자, 요 부분이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액체로 가득 차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피스톤. 자, 요 피스톤 있죠? 요 피스톤입니다. 요거 다 피스톤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피스톤. 그 다음에, 어, 어디 갔나? 실린더 윗부분은 차체, 아랫부분 바퀴랑 연결되어 있다. 자, 윗부분은 차체, 아랫부분은 바퀴와 연결되어 있다. 자, 자동차가 가속 방지턱을 지나서 스프링 진동할 때 피스톤도 상단, 하단 이동하게 되고요. 차체가 수직으로 하향할 때 피스톤도 실린더의 하단으로 이동. 이때 피스톤 아래에 있던 액체가 작은 구멍을 통과해 피스톤 위로 이동하게 되는 건데 구멍의 크기가 작아서 액체와 구멍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어서 천천히 움직임. 이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실린더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흩어진다. 그래서 쇼크업셔버는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이고요. 승차감은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셔버 기능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현가장치의 쇼크업셔버의 작동 원리. 자, 그렇다면 추가 필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머나. 이게 아니고 제가 새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럼 1문단 내용부터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스프링에 줄을 매달았을 때 자, 그러면 추의 무게와 스프링의 무게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스프링이 무게가 아니고 스프링이 줄을 당기는 힘.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서 추가 멈추게 됩니다. 같아지는 요 지점에서 추는 멈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추를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자, 이 당기는 힘. 이 힘에 의해서 자, 요게 힘이고 스프링은 늘어나죠. 맞나요? 자, 근데 더 당기면 당길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죠. 자, 이는 추를 당기는 힘에 대항하는 탄성력 때문입니다. 자, 탄성력이란 탄성을 가진 물체가 님들이
탄성역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중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님들 탄성역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과목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자, 어디 갔노? 탄성을 가진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자, 이 힘은 자, 느리거나 압축하려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추는 이렇게 당겼던 추는 어디서 멈추냐? 자, 이 당겼던 추를 놓으면 추를 당기기 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 평형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베이스 잘 깔고. 자, 얘들아, 일단, 이 영상을 보는 게 고2라면 이거 베이스 깔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너희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1이나 예비 고1이라면 1문단에 있는 내용의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어 지문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읽어야 되느냐가 나눠지거든. 읽기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사실. 배경 지식 전혀 없어도 돼. 전혀 없어도 지문에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죠? 지문에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너희가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다 줍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뭐냐면 뭐 이런 거 다 알아라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나 이 정도는 알아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문과들이 약간 힘들어하는 지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순서대로 연결시키고 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면 이건 절대 어려운 지문이 되지 않습니다. 요런 지문 한번 파악하고 나면 비슷한 구조의 지문, 그러니까 음, 국어 비문학 지문은 소재가 비슷하게 가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소재가 비슷해서 이전에 내가 본 적이 있는 어떤 것이라서 배경 지식이 있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보다시피 뭐가 글의 구조가 유사해서 나 이 비슷한 구조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 연결관계를 잘 해서 풀 수 있는 지문도 있다는 거죠. 자, 배경 지식을 잘 쌓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 왜냐면, 너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미성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베이스를 깔고 수업을 전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이 없다라고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지식 다 쌓아가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차라리 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글을 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필기하는 거는 내신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도 있지만 평소에 지문을 다룰 때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다뤄본 놈이
수능을 칠 때 실수를 안 하고 놓치는 정보가 없어요. 무엇을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내가 굳이 그냥 흘려 보내도 되는지, 그리고 이 정보와 저 정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연결 관계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비문학 지문은 한 번만 읽으시면 된다. 그냥 한 번만 읽고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 뭐, 누구는 어떻게 좀 똑똑하신,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누구는 뭐, 나는 글을 한 번만 읽으면 이게 다 기억이 나서 기억대로 그냥 풀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근데 그분들은, 자, 님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님들은 구조를 몰라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물건도 너무 많은데 사방에 파우쳐 놓으면 그거 빨리 못 찾잖아. 똑같아요. 글도 특히 이제 비문학 지문이 굉장히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빨리빨리 찾아내느냐의 문제지. 그거를 기억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연습을 좀 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몸에 습득시키고 익히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님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착착착착착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서 끄집어낼 수 있고 그 정보끼리 연결시키거나 융합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추론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고요. 지금은 정리만 합시다. 정리라도 합시다, 지금은. 자, 갈게요. 어쨌든, 마저 가보겠습니다. 이문단. 이문단에서는 이제 이 추의 진동 과정을 에너지 전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추의 진동 과정. 추의 진동 과정을 에너지 전환 과정을 설명할 때, 자, 일단 추를 당기는 것부터, 진행해 볼게요. 추 당기죠. 자, 이 추를 당기는데 사용한 에너지가 스프링에 저장되고요. 이렇게 스프링에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겼던 추를 놓으면 스프링은 탄성력에 의해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만큼 자, 요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만큼 자, 추를 수직 방향으로 상향 가속하게 됩니다. 자, 힘이 저장되었고, 저장된 힘이 빠져나가면서, 저장된 힘이 있으니까 상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된다. 자, 그래서, 전환된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 포텐셜 에너지가, 요 과정에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바뀌게 된 거죠. 자, 이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추는요. 뭐를 지나냐 했더니 자, 평형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 평형점에서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당연히 속력이 가장 빠른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서 속력이 빠르니까 자, 평형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나서 확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속 상향하게 되면 자, 스프링을 잡아 당겨서 늘렸던 게 놓으면서 줄어드는데 스프링의 원래 길이보다 더 줄어드는 더 누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잡아 당겼던 만큼 위로 솟아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계속 상향하면서 스프링을 누르고 이렇게 누르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 했더니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고점은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 이상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속력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속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평형점을 지나면서 뭐가 된 거야?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자,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요. 그래서 스프링의 힘이 저장되는 거죠. 스프링에 저장됐던 그 힘을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어디 갔노? 아유, 자꾸 이제 잊어먹노. 자, 평형점을 지나면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됐던 거고 자, 요게 이제 당겼을 때 상황입니다. 줄을 당겼을 때 상황이고요. 자, 줄을 당기니까 내려갈 때의 상황. 잡아당기를 아래로 하향시킬 때의 상황인데 상향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상향운동은 방향이 반대다 그냥.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당기는 힘, 그러니까 하향하는 힘, 상향하는 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스프링이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즉 결과적으로는 사실 포텐셜 에너지와 이제 에너지 1호 그냥 적을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일정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일정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뭐가 추가돼서 현실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마찰을 추가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찰이 추가되면은 자, 추의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 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계속 빠지니까 점점점 힘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이 적어지니까 진동도 자, 이 말은 뭐시기냐 에너지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고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니까요.
자, 결과적으로 진동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 마찰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감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산문다를 제가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님들. 자, 진동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정환 감쇄 원리를 응용한 것이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옵셔버인데요. 자, 먼저 현가장치의 스프링을 이야기해 봅시다. 야, 너 뭐가 있다? 현가장치에 뭐가 있다? 스프링이 있다. 자, 추를 달았을 때 스프링의 운동 양상과 현가장치의 운동 양상을 유사하거나 같겠죠, 님들. 스프링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 자, 일단 스프링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 차체와 바퀴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자, 그래서 진동을 활용해서 충격을 줄여준다. 자, 우리는 뭐를 가정한다? 평지를 달리는 자동차. 어이쿠야! 뭐를 지나? 가속방지턱을 지나. 아이고, 울컹쿨렁 깡깡하겠네요. 자, 그럼 가속방지턱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쿨렁하겠죠? 자, 타고 있는 사람은 쿨렁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가해졌다? 힘이 가해졌다. 즉, 충격이 가해졌다는 거죠. 자, 스프링은 이제 이 충격으로 인해서 뭐가 돼? 스프링이 눌러지고 얘는 자,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죠. 자, 이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뭘로 바뀌게 된다. 자, 추후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 이 포텐셜 에너지로 인해서 차체를 밀어 올리는 일을 한다. 밀어 올리는 거니까 수직 방향 상향 가속에 해당하죠. 차체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상향 가속하고요. 자,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 평형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평형점 지나고, 자, 그러고 나서 운동 에너지가 완전히, 전환되는 평형점 지나고 계속 뭐 하다가 상향되다가, 음? 평형점을 지나서, 속도는 떨어지죠. 감속되고요.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 상향, 그리고 감속. 이 과정에서 이제 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고 이제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최고점은 완전히 전환돼서 제로가 되죠. 자, 다시 하향하게 되고요. 와리가리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진동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충격 바로 뭐였어? 자, 줄을 잡아당긴 에너지에 해당했죠. 자, 스프링이 눌러졌다. 눌러져서 포텐셜 에너지가 되었다.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자,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자, 차체를 위로 올려서 상향 가속된다. 추가 수직 방향으로 상향 가속된다. 자, 평형점 지나게 된다. 평형점 지났다. 자, 운동 에너지는 최대 속력 가장 빨랐고 이제 가장 빨랐으니까 이제 계속 상향하면서 감속하죠. 계속 상향 스프링을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최고점에 도달해서는 속도가 제로가 된다. 요 부분. 그래서 이게 와리가리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다? 자, 요 현가장치 스프링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쇼크업 쇼버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4분단. 쇼크업 쇼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쇼크업 쇼버는 자, 밀폐된 실린더 구조 에 구멍이 여러 개인 피스톤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구멍 뚫린 피스톤. 그러니까 액체가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구멍이 뚫린 어떤 것이 들어간다면 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눌러지더라도 천천히 눌러지겠지. 그걸 써먹은 건데 그래서 윗부분은 차체. 그리고 아랫부분은 바퀴와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스프링이 진동할 때 피스톤도 상하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상하 이동을 예를 들었을 때 차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피스톤도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근데 구멍의 크기가 작아서 자, 이 구멍의 크기가 작아서 이때 이렇게 연결해. 구멍이 피스톤이 내려갈 때 크기가 작아서 자, 구멍과 액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 마찰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고요. 실린더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 말은, 자,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어디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 감소 현상이 일어났죠? 여기도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열이 퍼져 나가고 그러면서 에너지 감소 현상 일어납니다. 쇼크업쇼버도 똑같이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쇼크업쇼버도 승차감에 어, 도움을 주고요. 결국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쇼버 현가장치의 스프링이 1차적으로 자동차의 진동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쇼크업쇼버가 2차적으로 그 진동 폭을 더 줄여줌으로써 덜 흔들리게 해줘서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준다. 라는 지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뭐고 저 쇼크업쇼버 아 더해져서 자 승차감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